S&P 500 지수가 뭐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요즘 같은 때 말이죠. 단기적으로 더 오를 만한 주식 찾기가 정말 쉽지 않다고들 하잖아요. 네, 맞아요.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죠. 그런데 잘 살펴보면 여전히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뭐 엄청난 장지 잠재력을 가진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숨겨진 보석 같은 회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오늘은 바로 그런 어쩌면 시장이 좀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는 성장주 하나를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흥미로운데요? 글로벌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꽤 재미있는 사업을 하는 글로벌리 온라인, 티커는 GLBE인데요. 이 회사 인상적인 성장세에 흑자 전환까지 했는데 이상하게 올해 주가는 오히려 36%나 하락했어요. 네, 그게 참 이상하죠. 실적은 좋은데 주가는 반대로 가니까요. 이게 그냥 뭐 시장의 오해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위험이 숨어 있는 걸까요?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왜 이런 좀 불일치가 생기는 건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또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그 속을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그럼 글로벌리 온라인, 이 회사가 정확히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곳인지부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국경 간 전자상거래, 이걸 쉽게 만들어준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그 핵심은 뭐냐면 해외 판매할 때 그 복잡한 과정들을 확 줄여주는 플랫폼이라는 겁니다. 복잡한 과정들이요? 네,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는 판매자들이 전 세계 고객들한테 물건 팔 때 마치 그냥 국내에서 파는 것처럼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거죠. 아하. 예를 들면 뭐 미국 판매자가 유럽이나 아시아 고객에게 판다. 그러면 글로벌 이 플랫폼이 알아서 한 200개 국가의 현지 통화, 한 100가지 정도로 가격을 딱 보여주고요. 와, 100가지 통화요? 네. 거기에 관세, 배송비까지 즉석에서 바로 계산해 줍니다. 결제 방식도 그 나라 고객한테 익숙한 걸로 한 150가지 옵션을 제공하고요. 와, 그야말로 뭐 해외 판매의 모든 골칫거리를 그냥 한 번에 다 해결해 주는 거네요. 뭐 언어 장벽도 있을 거고 통화 변환, 복잡한 관세 계산, 또 결제 시스템도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다 다르죠. 네, 해외 직구나 판매 조금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이게 얼마나 큰 허들인지 아실 텐데, 와, 판매자 입장에서는 정말 구세주 같겠어요. 그렇죠. 판매자는 이제 이런 복잡한 현지화 작업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자기 상품이랑 마케팅에만 딱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핵심에만 집중할 수 네. 있게. 네, 글로벌리가 그 외의 모든 뭐 기술적인 거, 행정적인 장벽들을 다 낮춰주니까요. 덕분에 이제 그 구매 전환율이라고 하죠. 웹사이트 방문자가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피율, 이걸 높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아이디어만 좋은 게 아니라 이게 실제 성과로도 이어진다는 점이 참 흥미로운데요. 최근 실적이 상당히 인상적이라고요. 맞습니다. 정말 주목할 만한 성장세를 꾸준히 보여주고 있어요. 가장 최근 분기 실적만 봐도 총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8%나 증가했거든요. 28%요? 네. 근데 더 중요한 지표는 제가 볼 땐 수익성 개선입니다. 지난 2분기 연속으로 GAAP,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 원칙 기준으로 순이익을 기록했어요. 드디어 흑자 전환에 성공했군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개선된 건가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네. 작년 2분기만 해도 그때는 2,240만 달러 순손실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2분기에는 1,050만 달러 순이익을 달성했습니다. 와, 적자에서 흑자로 정말 극적인 반전인데요. 그렇죠. 이런 추세라면 뭐 회사 경영진 예상대로 2025년이 연간 기준으로 첫 흑자를 기록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꽤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수익성을 유지할 걸로 기대하고 있고요. 매출 성장도 좋은데 수익성까지 잡아가고 있다는 건 이건 뭐 상당히 긍정적인 신호네요. 이런 성장이 그럼 실제 고객사들의 성공으로도 나타나고 있나요? 이 플랫폼의 효과,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다면 더 와닿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명품 브랜드 마크 제이콥스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글로벌이 플랫폼을 도입한 뒤에 온라인 판매 실적이 무려 130%나 증가했다고 하고요. 130%요? 와. 네, 그리고 호주의 패션 브랜드인 디쉬라는 것도 이 플랫폼을 활용해서 해외 온라인 매출을 86%나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이야. 이런 결과들이 결국 글로벌이 플랫폼이 단순히 편리함만 주는 게 아니라 실제 매출 증대에 직접적으로 기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30% 성장이라니 진짜 놀라운 수치인데요. 플랫폼의 가치를 제대로 입증하는 확실한 증거네요. 근데 이런 성과에 뭐 안주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려는 움직임도 아주 활발하다고요. 그렇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여러 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요. 우선 꾸준히 인지도 높은 글로벌 브랜드들을 신규 고객으로 계속 유치하고 있어요. 아, 네임밸류 있는 곳들요? 네. 최근에는 저스틴 비버 부부의 뷰티 브랜드 스카이러크라던가 아니면 스위스의 유서 깊은 명품 브랜드 발리 같은 곳들이 글로벌 2위 고객사 명단에 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와, 유명 브랜드들이 계속 합류한다는 건 그만큼 이 플랫폼의 신뢰도나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는 뭐 그런 방증이겠네요. 그럼 기존 고객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발전시키고 있나요? 그것도 중요하죠. 신규 고객 유치만큼이나 기존 파트너십 확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뷰티 브랜드 존스로드 뷰티와는 협력 범위를 중부 및 동부 유럽으로 넓혔고요. 아, 지역 확장. 네. 그리고 오디오 명가 뱅앤올룹센이나 스포츠 브랜드 오니치카 타이거, 또 패션 브랜드 디젤과는 홍콩 시장으로 서비스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고객 수를 늘리는 걸 넘어서 기존 고객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면서 성장 기반을 단단하게 다지고 있는 거죠. 신규 유치랑 기존 관계 심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전략이군요. 근데 전자상거래 분야는 기술 발전이 워낙 빠르고 또 중요하잖아요.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투자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인데요. 특히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거인이죠. 쇼피파이와의 파트너십이 주목할 만합니다. 쇼피파이요? 네. 쇼피파이를 이용하는 전 세계 수백만 판매자들이 글로벌 2의 국경 간 판매 솔루션을 이제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최근에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더요, 어떻게? 쇼피파이 고객 전체를 대상으로 원클릭 결제 시스템인 샵페이라고 있거든요. 이걸 글로벌 2 플랫폼에서도 쓸 수 있도록 통합했습니다. 구매 과정을 훨씬 더 간소화시킨 거죠. 와, 쇼피파이 생태계와의 결합은 이거 뭐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는데요. 사용자 기반 자체가 워낙 방대하니까요. 혹시 뭐 자체적인 기술 개발이나 인수합병 같은 움직임은 없었나요?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반품 관리 플랫폼 리턴고를 인수했어요. 반품 관리요? 그것도 골치 아프죠. 네. 국경 간 거래에서 반품 처리가 또 다른 복잡한 문제인데 AI를 활용해서 이 과정을 좀 효율화하고 고객 경험을 개선하려는 시도입니다. 이게 벌써 세 번째 기술 인수인데요.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AI 기반 반품 솔루션이라 국경 간 거래의 그 숨겨진 골칫거리까지 해결하려는 의지가 좀 엿보이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처음에 제기했던 그 의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이렇게 실적도 좋고 성장 전략도 명확하고 기술 투자도 활발한데 도대체 왜 주가는 올해 들어서 36%나 하락했을까요? 시장은 뭘 우려하고 있는 걸까요? 네. 그게 바로 이 회사를 둘러싼 현재 가장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시장의 우려는 주로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 가능성, 여기서 비롯된 걸로 보여요. 관세 정책이요? 네. 특히 소액 면세 한도, 영어로는 디미니미스 트레숄드라고 하는데 이 조정 움직임이 글로벌 다이 이 사업 모델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소액 면세 한도라면 해외 직구할 때 일정 금액 이하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그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 한도가 낮아지거나 아예 없어지면 국경 간 거래 자체가 좀 위축될 수 있다는 거죠. 관세 문제라면 국경 간 거래를 핵심으로 하는 글로벌이한테는 상당히 민감한 이슈일 수 있겠네요. 실제로 사업에 타격이 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표면적으로는 차당한 우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이는 이런 잠재적 변화에 상당히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어요. 우선 자기들 관세 및 세금 계산 시스템을 항상 최신 규정에 맞춰서 업데이트하고 있거든요. 시스템 업데이트? 네, 그래서 고객사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3B2C라는 새로운 물류 프로그램을 선보였습니다. 3B2C요? 그건 어떤 방식인가요? 좀 생소한데. 쉽게 말하면요. 기업 간 거래, 그러니까 B2B 방식으로 상품을 대량으로 특정 국가에 먼저 보내는 겁니다. 대량으로 먼저? 네, 그런 다음에 현지 물류 창고에서 최종 소비자, C에게 개별 배송하는 방식이에요. 아하. 이렇게 하면 그 대량 통관 과정에서 일부 관세 부담을 좀 상쇄할 수 있고요. 동시에 현지 배송 속도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장벽이라는 위협을 오히려 새로운 물류 효율화의 기회로 활용하려는 거죠. 상당히 창의적인 접근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단순히 규제 변화에 그냥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내는군요. 위기 대응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인상을 주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주가 수준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런 성장성이나 대응 능력을 고려할 때 이게 정말 저평가된 매력이 있는 걸까요? 현재 주가를 기준으로 볼 때요. 향후 1년 예상 실적 대비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흔히 forward P라고 하죠. 이게 한 26배 수준입니다. Forward PE 26배. 네. 이 forward P는 미래 예상 이익 대비 현재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26배라는 수치는 글로벌리가 보여주는 연 20% 이상의 매출 성장률, 그리고 흑자 전환 추세, 이런 걸 감안할 때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성장성에 비해서는 확실히 눈에 띄는 밸류에이션이네요. 보통 이런 고성장 기술주들은 훨씬 높은 PE에서 거래되는 경우가 많지 않나요? 맞습니다. 동종업계의 다른 고성장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좀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지금 시장의 단기적인 우려가 이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이나 견고한 사업 모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이 현명한 투자자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내재 가치와 현재 시장 가격 사이에 좀 괴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이군요. 네, 바로 그겁니다. 시장의 불안감과 회사의 실제 펀더멘털 사이에 간극이 있다는 분석이군요. 그렇다면 월스트리트의 전문 분석가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들의 평가는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월스트리트 분석가들의 시각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글로벌리를 분석하는 애널리스트들 중에 무려 93%가 매수, 바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요. 93%요. 와, 거의 다네요. 네, 이건 정말 압도적인 수준의 긍정적 평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93%가 매수 의견이라니. 이건 뭐 시장의 우려와는 거의 정반대 평가인데요. 구체적인 목표 주가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분석가들이 제시하는 향후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의 목표 주가 평균치, 컨센서스라고 하죠. 이게 현재 주가보다 약 36% 높은 47달러 수준입니다. 36% 상승 여력. 네. 심지어 시티즌즈 JMP 같은 투자은행의 분석가들은 현재 주가보다 85%나 높은 64달러를 목표 주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85%요? 와, 정말 파격적인 목표가네요. 분석가들은 현재의 우려보다는 미래의 성장 가능성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있는 거죠. 곧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이게 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몇 주 안에 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현재 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만약 글로벌지가 이전처럼 시장의 기대치를 뛰어넘는 그런 견주한 실적을 발표한다면 시장의 부정적인 인식을 좀 바꾸고 주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꾸준히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보여온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다고 할 수 있죠. 네. 오늘은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에 어쩌면 숨겨진 강자일지도 모르는 글로벌지 온라인에 대해 정말 깊이 있게 파헤쳐봤습니다. 국경 간 거래의 복잡성을 해결하는 그 독특하고 강력한 사업 모델부터 시작해서 인상적인 성장세와 수익성 개선, 또 쇼피파이 같은 거대 플랫폼과의 영리한 파트너십, AI 기술 투자, 그리고 현재 시장의 평가와 월가의 아주 낙관적인 전망까지 여러 흥미로운 지점들을 짚어보니까 왜 이 회사가 주목받는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자면 글로벌지에는 아주 탄탄한 사업 모델과 입증된 성장 능력, 그리고 명확한 미래 확장 전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관세 정책 변화에 대한 우려 같은 것 때문에 시장에서 다소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물론 모든 투자 결정에는 신중함이 필요하겠지만요. 점점 더 커지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이 회사가 앞으로 어떤 항해를 계속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은 분명 흥미로운 일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청취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글로벌 E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그 복잡한 인프라를 해결하면서 성장하는 것처럼요. 어쩌면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하고 있지만 미래의 글로벌 상거래나 물류
혹은 결제 시스템의 근간을 조용히 바꾸고 있을 또 다른 숨겨진 인프라 강자는 없을까요? 세상을 움직이는 이런 보이지 않는 힘들에 대해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